반가. 안녕하세요. 박용덕입니다. 2022년 제33회 공인중개사 시험대비 모의고사 해설 강의. 이번 시간은 공전무 제3회 공인중개사법 모의고사 해설입니다. 21번입니다. 자격 취소에 대해서 옳은 것입니다. 1번 시도지사는 자격증을 대의한 자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했는데 자격은 취소하여야 합니다. 할 수 있다 X고요. 무조건 요건 되면 취소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자격 취소되면 5년이 아니라 3년간 다시 자격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공인중개사가 자격정지 받은 기간 중에 다른 법인인 개업공개사의 사원이 되는 경우 자격 취소 사유에 해당된다. 네, 자격 정지 기간 중에 이중 소속을 하면 자격을 취소하여야 합니다. 처음에 이중 소속하면 자격 정지죠. 소속 공개사는. 근데 자격 정지 기간 중에 이중 소속을 하면 자격을 취소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에 자격증 반납은 사무소 소재지 시도지사가 아니라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반납해야 됩니다. 청문, 의견 진술기에만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입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자격증 반납은 7일 이내 반납이죠. 다만 자격 취소를 한 시도지사는 5일 이내 국토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지해야 됩니다. 따라서 3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자, 다음은 22번입니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을 했는데 개업공개사는 중개사무소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른 사업자 등록증을 게시해야 된다. 2021년 12월 31일부로 신설됐습니다. 사업자 등록증도 게시해야 됩니다. 등수사보자 이렇게 암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개 게시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니은에 휴업을 한 경우 간판 철거해야 된다. X네요. 휴업은 간판 철거할 필요 없습니다. 폐업, 등록 취소, 사무소 이전 신고 3가지만 지체 없이 간판 철거해야 되고요. 안 하면 철거 명령을 하고 철거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경우 디귿에 행정절차법이 아니라 행정대집행법에 의해서 대집행할 수 있습니다. 리얼, 건축물을 중개하는 경우 벽면 및 도배뿐만 아니라 바닥면의 상태도 확인하도록 올해 2022년부터 바뀌었습니다. 바닥면의 상태도 확인하도록. 자, 그 다음에 미음은 업무정지기간 중에는 공동사무소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옳은 것은 기역, 리얼 2개네요. 기역하고 리얼 2개가 옳은 내용입니다.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번 문제입니다. 옳은 것입니다. 1번 중개사무소 설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이 아니라 대통령령입니다. 대통령령. 그래서 X입니다. 시험에 대통령령, 국토교통부령 나오면 그건 답으로 체크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다 암기하기는 어렵죠. 자, 그 다음에 분사무소는 법인만 둘 수 있습니다. 분사무소라는 건 지사 지정 개념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에 등록관청에 신고 후 천막 등 임시중개시설물. 임시중개시설물은 신고도 안 되고 허가받아도 안 되고 어떤 경우에도 설치할 수 없습니다. 설치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자, 그 다음에 4번 개업공개사가 아닌 자는 중개사물에 대한 표시광고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고 포상금 지급 대상입니다. 5번 법인인 개업공개사의 분사무소에는 1인 이상의 중개보조원을 두어야 한다. 직원은 두어도 되고 혼자 근무해도 되고요. 의무사항 아닙니다. 둘 수 있습니다. 인원수 제한도 없습니다. 지금 요거 해설에 요즘은 사용인이라고는 안 하고 고용인이라고 물론 합니다. 또 해고라는 말을 하지 않고 고용관계 종료라고 말을 합니다. 고용했을 때는 미리 신고하고 고용관계 종료되면 사후 10일 이내에 신고만 하면 되고요.
고용하고 안 하고는 자유다. 직원 없이 혼자 해서 일해도 되고 직원을 둬도 되고 몇 명 둬야 되는지 상한선도 없습니다. 앞으로 상한선을 만들려고는 합니다. 적자격증 없는 보조원은 많이 고용 못하도록. 왜냐하면 텔레마케터들 고용해가지고 그 기획부동산 사기치는 것들이 많이 적발돼서 지금 그런 논의는 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번 시험에는 반영 안 될 거고요. 24번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 이행보장에 관한 설명 틀린 것입니다. 1번 개업공개사가 거래 당사자에게 계약금 등을 예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지 할 의무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최신 관서명의로 공개사업을 하는 자에게 예치하도록 할 수 있다. 예치명의자, 예치기관, 반환보증서, 발행기관 암기를 해야 됩니다. 우리 암기 프린트 16번 맨 밑에 있죠. 그래서 맞습니다. 4번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4번 계약금 등을 예치하는 경우 매도인 명의로 예치할 수 있다. 매도인 X네요. 매도인 명의로는 안 됩니다. 제3자 명의로 법원 명의로 예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이런 게 X로 출제됐습니다. 예치 명의자는 개공은 신체보전 7명이죠. 개업공개사 명의로 예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고요. 공개사업을 행하는 자, 은행, 신탁업자, 최신관서,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회사, 계약이행관리 전문회사 명의로 예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습니다. 예치명의자 7명이고요. 예치기관은 금융기관, 공개사업을 행하는 자, 신탁업자입니다. 반환보증서 발행기관은 금융기관, 보험회사입니다. 보험업법에 의한 보증보험회사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25번입니다. 옳은 것은 했는데 외국에서 자격증을 취득해도 이 법상 공인중개사가 아니다. 예, 그렇습니다. 공인중개사는 이 법에 의해서 자격을 취득한 자입니다. 미국서 자격증 따도 우리나라에서 개업 못합니다. 공인중개사 아니기 때문에. 2번은 모든 이 말이 틀렸네요. 부칙개공은 폐업하면 다시 자격증을 따기 전에는 등록할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중개행위는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보아서 사회통념상 중개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그래서 틀렸고 4번 계약서 작성 전이 중개 완성되기 전이라도 계약서 작성 교부할 의무가 있다. 중개 완성된 때에 작성 교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이 법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전문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자, 다음은 26번입니다.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했는데 요거 기출문제입니다. 기출문제. 조금은 논란의 여지는 있죠. 기출문제입니다만은 답은 이 취진 다른 거는 명백하게 틀렸기 때문에 답은 4번입니다. 이 4번은 지금 이제 조금 논란의 여지가 옛날에 있었는데요. 사실 받아주진 않았습니다만은 이 취지는 뭡니까? 업무정지 사유 발생 당시는 근무를 안 했는데 그 이후에 업무정지 처분 받을 때 근무했다 하더라도 업무정지 처분 받는데 전혀 기책 사유가 없죠. 그래서 이거는 결격 사유가 아닙니다. 위반행위 할 때 근무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위반행위. 근데 이게 이제 문제가 위반행위는 할 때 근무 안 했다 이런 말이 없기 때문에 약간 다툼 여지는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게 기출문제에 제가 임의로 낸 게 아니고 어쨌든 여기서 취지는 위반행위 할 때는 근무를 안 했고 업무정지 처분 받을 때는 근무를 했다 하더라도 그 업무정지 처분 받는데 기책 사유가 없으므로 결격 사유 아니다. 업무정지 사유 발생 당시 임원이 어떤 자가 결격 사유고 단 2개월 이내 그 사유를 해소하면 등록 취소하지는 않습니다. 26번에 1번 미성년자는 오직 나이를 먹어야 되죠. 취직하거나 개업하려면은. 그 다음에 2번은 집행 종료되고 형법상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결격 사유에 해당합니다.
선고받고 출소하고 3년 지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집행유예 2년 받았으면 2년 지나야 됩니다. 5번은 파산 선고받으면 복권되어야 되니까 결격사유. 결격사유 해마다 시험에 나옵니다. 이 문제 꼭 숙지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7번입니다. 틀린 것인데요. 등록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토부령으로 정한다 이런 거 나오면 답으로 안 하시는 게 좋다 했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상법상 협동조합이라도 5천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단 사회적 협동조합은 안 됩니다. 사회적 협동조합은 영리법인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이것도 기출문제인데요. 반드시 소유권을 확보해야 되는 건 아니다. 즉 사용권만 확보하면 되니까 임대차, 사용대차도 가능하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등록 신청하면서 인장 등록할 수 있고 소속공개사 고용신고하면서 인장 등록할 수도 있고 별도의 인장 등록 신고서에 의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5번 결격사유에 해당됐다고 당연히 등록 효력이 상실되는 건 아니고 등록을 취소해야 비로소 등록 효력이 상실되고요. 결격 사유에 해당되었다 하더라도 등록 취소되기 전에 중개업을 하면 무등록 중개업자는 아닙니다. 등록을 취소해야 되고 취소했을 때 비로소 등록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28번입니다. 기업 토지 분양대행 할 수 있다 했는데 토지 분양대행은 안 되죠. 주택, 상가 분양대행만 가능합니다. 니은 법인이 아닌 개업공개사도 부동산의 개발에 관한 상담을 하고 합의된 보수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은 6가지만 겸업할 수 있고 개인은 6가지도 할 수 있고 다른 업무도 할 수 있습니다. 개업공개사가 고용관계가 종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신고해야 된다. 고용관계 종료 신고는 사후 10일 이내에 신고하면 됩니다. 지체 없이가 X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리얼은 건물주 승낙서 받아야 되는 게 아니고 공동으로 사용하려면 그 사무소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다른 개업공개사의 승낙서를 받아야 됩니다. 따라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9번 문제입니다. 옳은 것인데 1번 가정묘지, 종중, 문중, 법인묘지를 설치한 자는 신고하는 게 아니라 미리 허가받아야 됩니다. 미리 허가받아야 된다. 허가받는 게 가족, 종중, 문중, 법인묘지, 법인 자연장지는 허가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최종 연장받은 설치기간. 최종 연장받으면 최대 60년이죠. 60년 끝나고 나면 6개월 이내가 아니라 1년 이내입니다. 1년 이내에 분묘히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고 화장 또는 봉안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평장, 암장의 경우에는 분묘기지권 인정되지 않습니다. 4번 공설묘지, 가족묘지, 종중, 문중묘지 또는 법인묘지 안의 분묘 1기 및 그 분묘의 상성 및 비석 등 시설물 설치구역 면적은 10제곱미터, 합장은 15제곱미터입니다. 합장은 15제곱미터, 20제곱미터 X입니다.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타인 소유의 토지에 자연장을 한 자는 토지 소유자에 대하여 시효 취득을 이유로 자연장의 보존을 위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예, 자연장이라는 말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에 나온 말이기 때문에 2001년 1월 13일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에 설치된 분묘는 시효 취득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번입니다. 옳은 것은 했는데 1번 광역시 과밀억제권역의 군지역과 부산광역시 제외한다. 세종특별자치시 파주, 화성, 세파화, 안성, 용인, 김포, 광주의 경우 환산보증금 5억 4천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상가금을 임대차보호법 적용하지 않습니다. 서울은 9억 초과죠. 니은 최우선 면제받을 임차인은 보증금과 차임이 있는 경우 환산한 금액 합계가 서울특별시에서 6,500만원 이하인 경우 나누기 3을 해서
100만원 단위로 절상해서 2200만원까지 최우선 면제 받습니다. 맞습니다. D급. 중소기업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인정됩니다. 그리고 LH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도 대항력 인정됩니다. 대기업은 인정 안됩니다. 리얼 주택임대차계약 당사자, 임대차계약 당사자는 인적사항 열람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인적사항을 열람 요청할 수 있다. 그러나 이해관계인의 경우 인적사항 열람 요청은 못하고요. 확정일자 무효일 이런 거는 열람 요청할 수 있습니다. 거래 당사자니까 임대차 인적사항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물론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만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모두 다 옳은 내용이네요. 주택임대차, 상가임대차, 그 최우선 면제, 우선 면제 받는 거 우리 암기 프린트는 29번에 보면 있죠. 암기 프린트는 29번. 서울의 경우 상가의 경우 환산보증금 9억 이하인 경우 우선 면제 받고 최우선 면제를 받으려면 6,500만원 이하인 경우 2,200만원까지. 과밀억제권역 부산광역시는 환산보증금 6억 9천만원 이하인 경우 우선 면제, 5,500만원 이하인 경우 최우선 면제 1,900만원까지 받습니다. 그 다음에 광역시 세종, 파주, 화성, 광주, 용인, 안산은 환산보증금 5억 4천 이하인 경우 우선 면제, 최우선 면제는 광역시의 경우 3,800만원 이하의 경우 1,300만원까지, 기타 지역은 환산보증금 3억 7천 이하인 경우 우선 면제 받고요. 환산보증금 3천만원 이하인 경우 1,000만원까지 최우선 면제 받습니다. 부산은 우선 면제 받을 때는 과밀억제권역, 최우선 면제 받을 때는 광역시에 해당되고요. 세종, 파주, 화성은 우선 면제 받을 때는 광역시, 최우선 면제 받을 때는 기타 지역에 해당된다는 점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